네, 2025년 4월 24일 이정훈입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지내고 퇴임한 문영배 전 소장이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갈등할 경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탄핵 선거를 주도했던 그로서는 상당히 회한이 남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을 남긴 거는 문영배 전 소장의 후회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나라인데 헌재를 두는 거는 입법 독재를 막으라는 뜻인데 이러한 입법부의 독재를 막지 않고 헌재가 입법부에 순응하면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거고 정부를 불신임하는 건데 이건 입법 독재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권력의 분점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국회 해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영배 전 소장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블로그인가 하면요.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네. 이런 사이트,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기의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주로 책을 보고 독후감을 올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4월 11일 날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순간이란 책을 보고 올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헌법의 순간이란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박혁이라는 필자가 쓴 겁니다. 이 박혁 씨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조사가 안 됐는데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를 세우죠. 독립은 해방을 했는데 정부가 없다가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5월 10일 날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합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유진호 박사가 초안을 만든 헌법을 이제 의견을 나눠서 대한민국 헌법을 결정합니다. 그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재원의회가 열려서 헌법을 결정합니다. 한 20일 사이에 결정되는 그 과정입니다. 이 박혁 씨는 5월 10일 선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이 권력을 하사하던 종래의 질서를 띄웠고, 네, 그때까지는 군주는 하늘을 대신했다. 그래서 뭐 천자라든지 뭐 태양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불렸죠. 거의 신의 반열에 있었죠. 하늘이 권력을 하사하던 종래의 질서를 띄웠고 국민이 짝대기를 그어 일꾼을 뽑았다. 1948년 우리나라에는 문맹률이 매우 높아서 그땐 또 한자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아주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문맹률이 높아서 누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도 그들의 민의를 반영해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때 투표율이 무려 95.5%. 굉장히 많이 투표를 했죠. 건국 이래 최초의 투표였으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2명이 나와야 되는데 제주도는 4.3 사태로 인해서 선거를 못했기 때문에 198명이 당선됩니다. 2명이 빠졌죠. 그리고 구름같이 사람이 모여서 재원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시가행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평등한 나라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유진호 안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10장 103개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이때 이제 재원 의원들끼리 서로 갑론을박한 기록들이 그때 회의록에 담겨 있죠. 이걸 분석한 게 이 책이라는 것인데 이 필자는 재원 의원들의 혀끝으로 펼친 정치의 항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계한 원동력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무궁무진한 영감을 제공하는 상상력의 원천이 됐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책을 문영배 전 소장이 읽고 독후감처럼 쓴 게 바로 이 블로그 중에 있는 이 글이죠. 네. 이 블로그가 문영배 씨가 운영한다는 거는 밑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죠. 문영배의 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법의 순간에 대해서 쭉 쓴 거를 보면요. 개괄, 박혁 박사가 지은 헌법의 순간을 읽었다. 어쩌고 저쩌고. 발췌, 문시환 의원의 제1수정안 대신 조병한 의원의 제2수정안이 가결되어
쭉 나갑니다. 그때 이제 헌법 초안 유진호 박사가 만든 거에 대해서 문시현 의원이 이렇게 수정하자라는 안을 냈고 그에 대해서 또 조병환 의원이 또 이렇게 수정하자라는 게 냈는데 제2수정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뭐 노동자 문제는 이렇게 정리됐다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쓴 게 이 헌법 초안을 만들었던 유진호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라고 그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2025년 4월 11일 서울 자작나무. 자작나무가 뭐 글을 쓸 때 필명인 것 같죠? 근데 앞에 블로그 전체 소개하는 데서는 문정배가 쓴다는 걸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 탄핵은 국회하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정부를 불신임하게 되면은 일본 총리는 의회를 해산합니다. 그래서 총리도 물러나지만 의회도 새로 선거를 해서 뽑고 그 다수당이 일본 총리가 되죠. 의원내각제 국가라든지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정부하고 국회가 대립하면 양쪽 다 해산해서 다시 구성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제 국가는 어떤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프랑스는 현재 이 두 세력 간의 대립이 자심할 경우에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몇 가지 조건들은 갖고 있지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대통령제 국가죠. 거기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국회 해산권이 없는 거의 유의한 두 나라가 미국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연방공화국이에요. 50개의 주라고 하는 50개 나라가 모여서 형성된 국가이니까 그 50개 나라의 대표를 각각 2명씩 해서 100명으로 구성된 상원이 미국을 이끕니다. 그죠? 그러면 그 상원들끼리 해갖고 작당을 해서 생기는 현상이 미국 국민의 의지하고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려를 해서 미국을 만든 사람들은 따로 미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투표를 하긴 하는데 각 주의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국민들이 가장 많이 투표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게 아니라 각 주마다 이제 한 주에서 1등으로 뽑힌 사람을 그 주의 대표로 내서 선거인단으로 해서 선거인단으로 하는 간접 선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연방을 대표하는 형태로 연방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시스템이다 보니까 연방 의회를 좀 해산하기가 좀 그렇죠. 미국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요. 근데 탄핵이 그렇게 남발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랑 전형적으로 다른 게 미국도 탄핵을 합니다. 탄핵을 했던 사람 중에 가장 당한 사람이 유명한 게 트럼프죠. 일기 정부 때 2번이나 탄핵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탄핵을 당하면은 바로 대통령이 일을 못해요. 근데 미국은 탄핵 당해도 그대로 일을 합니다. 나중에 파면될 때부터 일을 멈춥니다. 직무정지를 안 당하는 거죠. 트럼프는 2번이나 탄핵을 당했지만은 파면은 안 당하고 임기를 채울 수 있었어요. 그중에 2번째 탄핵은 그가 임기가 끝난 다음에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미 없었지만 결국 그것도 파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가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줬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맞서는 권한을 안 줬거든요. 근데 과거 5공화국까지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과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가 충돌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겨버리잖아요. 이기면은 그쪽이 완전한 독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정부를 의회에서 불신임해서 정부가 해산되면은 정부 측에서 총리도 국회를 해산해서 새로 뽑아가지고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서 그 민의에 따라 하게 되면 뭐 독재 시비는 주는 거죠. 어느 일당으로 몰아줘도 할 말이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탄핵돼서 날아갔는데 국회는 그대로야. 국회 해산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지키는 방첩사를 거의 해체하자는 수준으로 가자 그러고 지금 뭐 탄핵 이후에 나오는 입법들을 보게 되면은 검찰을 공소만 하는 공소청으로 바꾼다든지 막 국가 권력을 마구 와해시키는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너졌으니 앞으로 이건 더 가속화될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북한과의 대결, 그 다음에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염려해서 지금의 헌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탄핵권을 너무 남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막 탄핵권, 정부 불신임권을 행사하는 걸 좀 막아라라고 만들었는데, 이 헌재가 법관들로만 구성돼서 법적인 걸로만 봐가지고 정치적인 걸 보지 않고 탄핵에 동의해버리면 정부는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죠. 사실은 헌재를 만든 게 국회의 과도한 탄핵권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뭐 몇 개 사소한 건 막아줬지만 가장 중요한 걸 허용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붕괴됐고 오히려 입법 독재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현장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있었던 사람이 문영배 전 소장인데, 그가 이 국회하고 대통령이 대립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특별한 갈등 해소책이 없다라고 독후감식으로 남긴 걸 보면서 되게 찹찹해요. 다 알면서 법관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은 파면이 맞아요. 저도 뭐 그거는 애초부터 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파면하지 말자라고 했던 거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를 일단 살려놓고 현재의 육공체제를 끝내고 빨리 물러나는 그런 걸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대통령 파면에 반대했던 건데, 이제 진짜 우리는 이 육공 너무 과도하게 입법부에 권력을 준 육공체제를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면 육공체제 그대로 임기 5년을 채우겠다라는 주장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보수 쪽에서 나오는 마지막 후보, 출마하는 후보는 나는 임기 안 채우겠다. 국회 해산과 그 다음에 7공학을 만드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이고 국민투표가 통과가 된다면 바로 국민투표권으로 국회를 해산해버려야죠. 그리고 개헌에 들어가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그 다음 정부와 국회를 만드는 선거를 관리하고 그걸 하야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 해산권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오히려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육공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국회의 권한을 보장한 게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발전에 오히려 인민민주주의 내지는 북한의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가 우리한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대문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그 닫는 역할을 해야 된다. 닫는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배 전 소장도 지금 헌법 체제의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했군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